안 그래도 복잡한데 나한테 왜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욕심만 부리던 진나영의 앞에 진나영의 친아빠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염치국의 팔을 단호하게 붙잡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얼굴은 울분으로 물들었습니다. 염치국은 뻔뻔한 표정으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디 친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염치국의 말에 진나영은 비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친아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친아빠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도 없는 분이. 진나영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숨을 거칠게 내쉬며 염치국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살다 보니 일이 꼬여서 그랬지. 염치국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진나영은 이미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해들재단 며느리 된 딸한테 돈 뜯어내려고요. 염치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정말 내가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냐? 내 딸이 얼마나 잘 사는지 확인하러 온 건데. 진나영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돈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 와서 아빠인 척하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염치국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돈이 좀 필요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야. 내 딸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으니까 좀 보러 온 것도 있지. 난 내 아빠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혈연은 혈연이지 않겠냐. 진나영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혈연? 무슨 혈연이요? 그렇게 30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혈연 운운하지 마세요. 아버지 자격도 없으면서. 진나영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공들인 일이 전부 망쳐졌어요. 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염치국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너도 너무한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냥 사정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조금만 나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하라고요? 내가 왜 당신을 이해해야 하죠? 30년 동안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진나영은 염치국을 향해 숨을 헐떡이며 다시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염치국은 얼굴을 찡그리며 진나영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이냐? 내가 이토록 매정하게 구는 게 맞냐고? 하지만 진나영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갑게 염치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제 정말 사라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염치국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나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빠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진나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염치국은 결국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나영은 문을 닫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염치국이 장윤자 앞에 갑작스레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장윤자는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묘한 기분에 여러 번 뒤를 돌아봤지만 보이는 건 고요한 거리와 평범한 일상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장윤자는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장윤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윤자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장윤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자 장윤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염치국. 과거 장윤자를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장윤자는 당황한 채 말을 더듬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오긴, 너랑 내 딸이 잘 있나 궁금해서 온 거지. 염치국은 여유롭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더욱 장윤자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먹고 살만 한가 보다. 장윤자는 억지로 가라앉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영이도 이제 다 큰 성인이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상관없다고? 염치국은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장윤자를 가리켰습니다. 내 딸인데 상관없다니. 그럴 수가 없지. 나영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봐야지. 해들재단 며느리가 됐다면서? 장윤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영이가 어떻게 살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하지 말라고. 염치국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인 척이라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나영이 아빠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장윤자는 염치국의 뻔뻔한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라고? 당신이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나영이를 낳고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빠 행세를 하려는 거야. 염치국은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던 거야. 다 옛날 일이고 이제 와서 뭐 그리 화낼 일은 아니지 않냐. 진나영이 잘 됐다니까 그거면 됐지. 장윤자의 눈은 살기를 띄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기나 해? 혼자 나영이를 키우다가 빚에 쫓겨 사채를 쓰는 바람에 결국 여기까지 도망쳐야 했어. 장윤자는 이를 악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염치국은 한숨을 쉬며 장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난 그냥 나영이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돈 때문에 온 거잖아. 해들재단 며느리가 된 나영이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잖아. 장윤자는 염치국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염치국은 한동안 말없이 장윤자를 바라보더니 이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돈도 좀 필요하긴 해. 그렇다고 해서 나영이를 위해 온 건 아니라고는 못하겠지. 나영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겠냐. 내 딸인데. 장윤자는 얼굴을 싸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딸 운운하는 거야. 당신은 나영이한테 아버지가 아니야. 나영이는 잘 살아왔어, 당신 없이도. 염치국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없어도 잘 살았을 거라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아버지로서 할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온 거야. 나영이가 잘 나가니까 나도 뭔가 좀 챙겨야지 않겠어? 장윤자는 손끝까지 떨리며 염치국을 노려보았습니다. 더는 듣기 싫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했겠어? 나영이한테서 손 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니까. 장윤자는 염치국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염치국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하지만 난 절대 포기 안 해. 나영이가 이렇게 성공한 이상 나도 이득을 챙겨야지. 기다려봐, 다시 올 거야. 장윤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염치국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윤자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진나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염치국과의 불쾌한 만남 후 장윤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바로 진나영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불안감이 장윤자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진나영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나영아, 무슨 일 없었어? 장윤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그런 장윤자의 기색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는데요? 또 뭘 찾으려고 그래요? 진나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TV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불안해서 온 거죠?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장윤자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매번 느끼는 진나영의 날선 반응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장윤자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물어보세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나영은 차갑게 말하며 리모컨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점점 더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텐데 나영이가 분명히 화를 낼 거야. 장윤자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 무거운 입을 떼었습니다. 나영아, 사실 말하려던 게 있어. 또 뭐야? 진나영은 짜증스럽게 장윤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장윤자의 긴장된 표정을 보자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윤자는 숨을 고르며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친아빠가 찾아왔어. 염치국이 찾아왔어. 그 순간 진나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진나영은 눈을 크게 뜨며 장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그 인간이 왜 나타난 거죠? 도대체 왜? 진나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반응에 겁을 먹었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영아,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조만간 너 앞에 나타날 거야.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나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인간을 만났어요? 왜? 그 인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뻔히 알면서. 진나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떠오르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나까지 이런 상황에 몰아넣냐고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장윤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염치국과 얽힌 과거가 얼마나 진나영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진나영에게 이런 상황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장윤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그땐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진나영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장윤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남자, 그 염치국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엉망이 됐어요. 이제 와서 아빠인 척하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나영은 격한 숨을 몰아쉬며 한참 동안 장윤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장윤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나영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윤자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내 친아빠가 나타날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일이 터지기 전에 말했으면 뭐해요. 이미 그 인간이 찾아왔다는 게 문제잖아요. 진나영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에 무슨 문제를 던져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사람조차 없었으면 좋겠어요. 장윤자는 더 이상 진나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나영의 분노에 찔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나영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방을 돌아다니다가 갑작스러운 울분을 삼키려는 듯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염치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진나영은 이미 그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와 다시 대면하게 될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도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진나영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으며 장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장윤자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나영의 싸늘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염치국은 결국 진나영을 찾아왔습니다. 장윤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염치국의 모습을 본 진나영의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염치국은 진나영을 보자마자 한껏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영아, 우리 딸. 정말 이렇게 보게 되다니. 무슨 짓이에요? 진나영은 한순간에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자신을 억누르며 차가운 표정으로 염치국을 노려봤습니다. 여기 왜 온 거예요? 염치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너 보러 왔지. 내가 친아빠인데 이렇게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됐냐? 진나영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친아빠요? 웃기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나한테 아빠는 없어요. 그쪽은 그냥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남이죠. 염치국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영아, 우리가 혈연이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지 않겠냐. 진나영은 염치국의 말을 가로막으며 쏘아 붙였습니다. 혈연? 그딴 소리 집어치우세요. 그쪽이 우리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여기서 나가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염치국은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짙어졌습니다. 나가라니? 네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냐? 그래도 네가 내 딸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찾아온 건데.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라지세요. 진나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협박성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쪽 같은 사람 상대할 이유 없으니까. 하지만 염치국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진나영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경찰? 그게 먹힐 것 같냐, 나영아? 신고 한번 해봐라. 난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네가 뭘 어떻게 해도 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나영은 염치국의 뻔뻔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뭐 하려는 거예요? 나한테서 뭘 원하는데요? 진나영은 염치국을 향해 더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염치국은 여유롭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긴, 나영아. 너희 집안이 잘 나가니까 좀 챙겨야지. 내가 내 아빠인데 아빠가 이만큼 힘들면 딸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진나영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를 떨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쳤어요. 돈 때문에 왔다는 걸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그딴 얘기는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요. 하지만 염치국은 진나영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넌 잘 모르겠지만 난 이미 여기서 얻어갈 게 충분히 많아. 네가 해들재단 며느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야. 네가 얼마나 버티든 난 끝까지 널 괴롭힐 거다. 네가 내 앞에서 돈을 꺼내줄 때까지 말이야. 진나영은 순간 숨이 막힐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게 염치국의 교묘한 계획이란 걸 깨달은 순간 염치국이 얼마나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던 진나영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염치국은 더 깊고 어둡게 진나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당신에게 돈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진나영은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염치국은 진나영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내가 널 어떻게 쥐고 흔들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굽히고 돈을 내밀 때까지 난 절대 포기 안 해. 진나영은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진나영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치국은 이미 그런 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더러운 수단으로 진나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염치국은 진나영의 집 앞에서 한현성이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나영의 약점을 쥐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현성이 차에서 내렸고 염치국은 곧장 다가가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현성 씨 맞으신가요? 진나영 씨 남편이시죠? 한현성은 갑작스러운 인사에 놀랐지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예의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한현성은 염치국이 누군지 몰랐지만 대화는 무리 없이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거 맞습니다. 진나영 씨와 친척 사이거든요. 반가워서 한번 인사드리려고요. 염치국은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간 한현성의 눈에 살짝 의구심이 스쳤지만 일단 상대가 친척이라면 예의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한현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정중하게 염치국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나영은 집 안에서 한현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자 염치국이 한현성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진나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현성 씨, 이쪽으로 와요.
안에 들어가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급박했고 그 눈빛은 염치국을 향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놀란 눈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왜 그래? 이분이 진나영 씨 친척이라던데? 진나영은 얼굴을 굳히며 한현성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맞아요. 먼 친척이긴 한데 보험 설계를 하신다고 해서 잠깐 들른 거예요. 태아보험 들어야 해서요.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핑계를 내뱉었습니다. 순간 염치국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나영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다는 듯이 장단을 맞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진나영 씨가 태아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상담해 드리려 왔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염치국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나영은 순간 염치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긴장했지만 예상 밖의 협조에 안도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한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상담은 중요한 일이니까 잘하세요. 조건도 잘 따져보고요. 한현성은 미소를 지으며 진나영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숨을 고르며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웠습니다. 네, 잠깐 상담만 하고 들어갈게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진나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한현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진나영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한현성에게 들키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눈앞의 염치국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염치국은 그런 진나영의 얼굴을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참 능청스럽네. 태아보험이라니 아주 기막힌 변명이었어. 진나영은 치를 떨며 염치국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염치국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난 단지 내가 좀 더 솔직해지길 바랄 뿐이야. 이렇게 서로 속일 일 없이 말이야. 진나영은 염치국에게 한 발 다가가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을 끌어들이지 마. 염치국은 웃으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난 단지 좋은 의도였어. 보험 상담을 해준다는 게 무슨 잘못이겠냐. 내가 한현성 씨, 아니 한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한서방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나도 장단 맞춰준 거야. 그의 말은 뻔뻔스러웠고 진나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 돈을 줄 생각도 없으니까 아예 사라지라고. 진나영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치국은 그런 진나영을 무시하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린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어차피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진나영, 우리 다 알잖아. 네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 염치국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느긋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더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염치국과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염치국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진짜로 보험 상담이나 하러 가죠. 진나영은 염치국을 향해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염치국은 그 말에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 가까운 카페로 가서 얘기나 해볼까? 염치국은 카페에서 진나영의 얼굴을 지켜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미소를 띄웠습니다. 진나영은 그의 표정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듯 이를 악물고 눈을 피했습니다. 염치국은 진나영의 불안한 태도에서 이미 모든 걸 파악한 듯 여유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한서방한테 친아빠의 정체를 숨기고 싶다는 건 다 알겠어. 나도 이해해. 그 남편한테 굳이 나 같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겠냐? 염치국은 넉살 좋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런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이유도 다 그 때문 아니냐? 진나영은 염치국을 노려보며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염치국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치며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해. 3억, 딱 3억만 내놓으면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더는 너나 한현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 속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3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나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딱 3억이야. 염치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나영의 반응을 즐기듯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잘 알잖아. 넌 해들재단의 며느리야. 3억 정도는 별일도 아닐 테고. 그 정도 돈도 융통 못해?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나영은 염치국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3억이 그냥 길에 떨어진 돈도 아니고. 진나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염치국은 그 약한 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염치국은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진나영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준비 못하면 어쩔 수 없지. 한서방에게 이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겠네. 난 내 장인어른이라고 이런 관계를 숨기고 사는 게 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겠어? 그는 일부러 진나영을 자극하듯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알고 싶어 할까? 자기 아내의 친아빠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진나영은 숨을 헐떡이며 염치국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그걸로 날 협박하려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네. 염치국은 손바닥을 펴서 눈앞에 내밀며 웃었습니다. 협박이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도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 돈만 있으면 조용히 사라질게.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더 이상 엮일 일이 없잖아. 진나영은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해. 나 혼자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냐고. 염치국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너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야. 3억을 내놓고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내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든지. 염치국은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인가? 진나영은 염치국의 뻔뻔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이미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절대 안 돼. 진나영은 자신을 침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의 불안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좋아.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시간을 줘. 당장 그 돈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염치국은 진나영의 대답에 흡족한 듯 빙긋 웃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 순 없어. 빨리 준비해야 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나영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한 달 안에 3억을 준비해. 그때까지 안 돼도 더 봐줄 생각은 없어. 진나영은 침묵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이 안 됐지만 염치국에게서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 달이라 진나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돈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요. 염치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약속 지킬게. 그 돈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줄게. 염치국은 진나영의 두려움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며 승리를 만끽하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염치국은 진나영에게 짧게 손을 흔들며 가볍게 인사하고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여유로웠습니다. 진나영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은 염치국이 떠난 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나영은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염치국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진나영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병원 홍보실의 책상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감추기 위해 저질렀던 행동이 지금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활동 자금에서 빼돌려 놓은 돈, 그걸 이제 써야 할 상황이 오다니. 3억이라는 거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 없어진다면 병원 홍보실 운영도 문제가 생길 테고 진나영이 했던 모든 작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염치국의 정체가 한현성에게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출금하고 염치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자마자 염치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준비됐나? 염치국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봐요. 주소 보낼게. 카페에 도착한 진나영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염치국에게 굴복하는 기분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현성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염치국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나영의 앞에 앉은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준비됐나? 빨리 그 봉투 줘봐. 진나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봉투를 내밀기 전 서류 한 장을 꺼내 염치국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돈 한 푼도 못 줘요. 염치국은 코웃음을 치며 각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래, 각서라. 내가 이렇게 꼼꼼할 줄 알았지. 좋아,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진나영은 그가 너무나 쉽게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서명을 마친 염치국은 봉투를 집어들며 진나영에게 장난스러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돈도 받았고 각서도 썼으니까 다시는 안 나타날게. 그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염치국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염치국을 향해 다가가며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염치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나영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염치국에게 다가가면서 진나영에게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건가요? 한 경찰이 진나영에게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진나영은 제대로 설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염치국에게 돈을 건네던 장면을 보고 진나영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경찰은 단호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나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염치국은 여전히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다. 이건 나도 예상을 못했네. 염치국은 진나영에게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진나영과 염치국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염치국과의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를 떠올리며 속으로 후회했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진나영은 풀려났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염치국과의 관계가 밝혀진 뒤 진나영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현성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진나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에 실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 친아빠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한현성은 진나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린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한현성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마리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일 필요는 없었잖아. 그녀의 목소리엔 차갑고도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염치국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나영 자신의 선택이 이 모든 일을 초래한 것이란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앞길에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